우리 수도권에 없던 수해 피해가 심하게 있습니다. 귀중한 인명 피해, 그리고 민생 피해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전된 지역, 주택이 침수된 지역, 농경지가 침수된 지역, 차량 침수, 민생 피해가 큽니다. 봉사차 나갔다가 참변을 당한 인하대 학생들 곁에서 폭우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부상자, 피해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명구조 작업 중에 순직한 조민수 의견에 삼가 조의를 바랍니다. 이번 수해 재난은 단순한 천재가 아닙니다. 피해 지역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피해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피해 주민들이 이 사태를 천재로 단순히 규정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천재로 규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피해 주민들은 분노를 지나서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적인 업적을 위한 자연 파괴 때문에 생긴 인재, 이것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실적주의, 이것이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온 데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이 되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일진데, 앞으로 모든 행정과 또 특히 개발 행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첫째 기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우선 피해 복구에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오늘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최고위원들의 사전 동의를 거쳐서 최고회의 의결에 앞서서 오늘 8시 반에 재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행정안전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또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고 그 피해 지역의 위원장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번 지역에서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조남호 한진회장, 한진중공업 회장 청문회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그렇게까지가 논의된 이상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오물쭈물하지 말고 즉각 조남호 청문회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조남호 회장과 관련해서
5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입니다. 첫째, 조 회장의 지분율이 급등한 2007년 한진중공업 지주회사의 전환 과정. 둘째, 수빅 조선소 설립 과정에서의 조세 피난의 의혹. 세 번째,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기 위한 부당 불법 정리 회복. 네 번째,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의 부도덕한 노동 탄압 및 산업재해 현황. 그리고 다섯 번째, 도피성 해외 출장 중인 조남호 회장의 행적조사.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야사당 노동현안 특위 구성을 제의했고, 또 조승수 대표가 한진중공업에 대응하기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진중공업의 5대 의혹,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회 안전 그리고 정리회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야당이 공동 대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내일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김진숙 지도위원회 안전과 희망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안전은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전명합니다. 이상.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시간이 가면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당국은 70명의 사망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 그리고 보상 대책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천여 명에 육박하는 이재민과 전국 피해 지역에 대한 철저한 복구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폭우는 오늘 오전부터 소강 사태에 접어들었지만 그러나 위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우면산 외에도 산사태 우려가 큰 위험 절개지가 서울 시내에만 71곳이 된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특히 우면산은 절개지 위험 분류 기준상 A, B, C, D 중 C등급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C등급 위험 절개지가 서울 시내에 우면산 말고도 12곳이 더 있습니다. 특히 D등급 가장 위험한 절개지 관악구 대학동 198번지, 서대문구 홍은동산 11번지 등 4곳 이 D등급 위험한 절개지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이들 지역에 인력을 투입해서 피해 예방 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당국은 산림청이 산사태 경보 및 주의보를 발령한 전국 77개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 우면산과 경기도 양주시 산사태 현장에 소수의 대인지뢰와 폭발물이 유실됐다고 알려졌는데 군 당국과 협조해서 신속한 수거를 당부합니다. 이번 물난리가 오세훈 인재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권 욕심에 빠져서 무상급식 반대와 디자인 서울, 한강 르네상스 등 전시 행정에만 치중한 결과 서울 디자인 거리 30곳 중 26곳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불투수 블록인 화강 판석을 사용해서 재난을 키웠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양천구 신월동, 관악구 삼성동 등 서민들의 반지하방이 작년 추석에 이어서 또다시 침수가 됐습니다. 수원시 같은 곳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에 소형 펌프를 미리 가구마다 나누어 드려서 침수를 방지한 것을 오세훈 시장 좀 배우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은 빗발치는 이런 비판 여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정의 기본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물난리의 원인이 된 흙바닥을 뒤엎어서 아스팔트 깔고 강바닥 파내고 세멘트 까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MB 정부 역시 4대강과 같은 자연 파괴 토목공사에만 매달리지 말고 반값 등록금의 실현, 서민경제의 회생 등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국정운영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당부합니다. 이번 수해가 물질 만능과 환경 파괴, 사람의 가치를 도외시해온 이 정권의 국정 철학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국내 대표 SNS 서비스인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무려 3,500만 명의 고객 정보, 개인 실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게 모두 유출됐습니다. 국내 해킹 사상 중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해커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근하면 보이스피싱 등 엄청난 2차 피해가 우려돼서 해당 회사에서 비밀번호를 빨리 바꿔줄 것을 국민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무기관인 방통위는 SK 커뮤니케이션즈의 과실 여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법사항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포털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해킹 방지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규모 해킹 사건이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2009년 옥션 해킹으로 1,08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2009년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회 11곳이 해킹당했습니다. 올 4월엔 현대캐피탈 고객 175만 명, 또 올 4월에 농협 해킹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과기부를 없애서 교과부에다 편입시켜서 겹방살이 시키고 정통부 아예 없애버린 것,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지금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모바일 혁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없앴기 때문에 IT 분야에 역행 침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한국의 IT 경쟁력은 세계 3위에서 16위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정부 당국자들 이런 지적 유심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토목공사에 올인하는 동안에 세계 최강을 자랑했던 대한민국의 IT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복원 시급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종전 과기부와 정통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만 이와 같은 대규모 해킹 사고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가해 왔습니다. 그와 싸워서 패배한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었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성공해야 한다. 그가 누구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그제 수해를 보고 그리고 4대강 디자인 서울 이런 걸 보면서 또 한진중공업을 보면서 이제 정면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천재다. 이런 강수에 대비한 도시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 아래 국민은 절망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4대강과 디자인 서울은 창조주의 징계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천하의 노여움입니다. 하늘의 분노입니다. 민심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남은 1년 반 깁니다. 4대강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4대강 지류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동두천의 왕숙천, 광주의 경안천, 관악산물 흘러가는 도림천, 범람한 하천들 내버려두고 생색나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4대강 파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도시 외관 꾸미기, 외관 꾸미는 것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키는 것,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삶의 안전망을 갖추는 것, 그것을 팽개친 정권에 대한 하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낮은 곳에 있는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아파트 지하실 청소에 나섰다가 감전사로 돌아가신 청소노동자 어머니의 얘기가 마음이 저립니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서럽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들의 삶은 4대강 디자인 서울로부터 너무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럽게 사는 사람들 편에 정부가 돌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시인에 대한 체포영장 얘기를 엊그제도 했습니다만, 날이면 날이 갈수록 경찰이 참 민주경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듭니다. 200개 중대도 모자라서 송경동 시인 체포에 1000명의 경찰 병력을 준비했다. 입이 벌어져서 아연 실성입니다. 엊그제 희망버스 기획단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폭력 평화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공장 진입하지 않겠다, 시도 않겠다, 그리고 문화제로 행사를 평화롭게 진행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했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원천적으로 때려 맞겠다는 발상은 이 경찰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겸호하는 경찰, 재벌의 사주를 보호하는 사병으로의 역할을 자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최고회의 때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번 3차 희망버스를 다시 원천 봉쇄해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런 경찰에 대해서 민주당은 미련을 끊는 게 좋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식으로 경찰 수사권에 대한 당론 변경, 그리고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2, 3일간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물폭탄이 터진 것과 같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인명이 쓰러졌고 수많은 재산이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로 손실되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삶이 더 서러워졌지만 부자들도 예외 없이 이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에 신음하고 모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테러 속에서도 더 많은 자유와 관용으로 자신들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라보면서 잠시 정쟁을 멈추고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엊그제 예정되었던 비정규직 간담회를 연기하면서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폭우를 뚫고 전국에서 비정규직 없는 나라의 간절한 꿈을 위해서 비정규직 노조위원장들께서 모여들고 계셨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어쩔 수 없이 연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들으면서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30여 번의 비정규직 노조위원장들께 반드시 다시 날짜를 잡아서 당과 또
대표께서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해결하려는 분명하고 또 따뜻한 그런 의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시나마 주민투표 발의를 연기한 것은 그나마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결단하시기를 다시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비가 오세훈 시장에게 하늘이 주는 후퇴의 명분이고 또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개인의 철저한 소신일지라도 아이들에게 주었던 밥상을 도로 빼앗는 이런 행위는 어른으로서는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인정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과 덕망의 행동, 이것을 우리 사회는 또 우리 아이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를 편가르는 이런 잘못된 투표, 나쁜 투표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모습일 뿐입니다.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한 사회적 대결과 갈등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격렬하게 다시 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비를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성찰해 보시기를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때 아닌 서울 수재, 서울 한복판에서의 산사태 사태로 서울 시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현재 부채가 약 5조 원입니다. 산하투자기관의 부채는 2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총 25조 5천억 원이 넘는 부채를 갖고 있고 이자로만 한 해에 1조 원 이상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5년 만에 2배 가까이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뉴타운 개발 사업,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수조 원이 들어갔고 홍보 예산에 그 이전 2기와 3기 서울시장 시절 전체 홍보 예산보다 더 많은 1,100억 이상을 썼습니다. 디자인 서울 사업에만 2천억 원 이상의 돈이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강 예술선 건립에는 6천억 원 넘는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초등학생 업무급식에 돈을 쓰지 않겠다고 인색을 들고 있죠. 무엇보다도 서울시의 수해 방지 예산이 오 시장 취임 전인 2005년에는 연간 64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6억 원으로 격감했습니다. 올해는 40억 원입니다. 왜 이 서울 한복판에 수재가 발생하고 강남에 산사태가 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이것 하나만 보아도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미리 재난 대비를 하지 않은 수해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이다, 인재다라고 지적을 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에 광화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도 대책도 세우지 않고 수해 방지 예산을 오히려 더 줄여서 집행한 서울시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청문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수재, 서울 산사태 문제에 대한 청문회, 열어서 수재의 책임을 따지고 향후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해도 좋고 오 시장이 나가지 않으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우리 당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부산에서 한진중공업 사태 연대와 지원을 하기 위한 희망버스가 직결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부산시 그리고 한진중공업 사쪽은 노동자들이 안타까운 절규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는 우리 당에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단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 그로 인해 해체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위기적 징후들에 대한 전 사회적인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인간이 경시되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삶이 파괴되는 대량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버스는 이 본질의 문제를 가리키는 그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이나 부산시나 한진중공업사 쪽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 저는 이 한진중공업 사태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조남호 회장에 더해서 이 대량 정리해고 문제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 우리 사회의 계층적인 이 문제들을, 또 사회통합의 위기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왜 말이 없습니까? 한나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박근혜 의원, 왜 아무런 말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량 정리해고 문제와 그 대안에 대해서 이제 말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안은 이것이다라고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고 정부 여당의 책임입니다. 내일 희망버스를 보면서 또 한진중공업 사태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정부 여당이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 이 사회 통합의 위기 문제, 파괴되는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고 그 잘못을 지적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